싸우는 동안 남자의 두 손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는 눈앞의 적을 고층 건물 아래로 밀어내려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크림을 사용하는 능력의 이름은 절대 영도, 이 세계에서 온 강자입니다. 그는 지구의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지구와 이 세계의 이야기는 1617년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반장이라는 절세의 닌자는 처자와 자식이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세상과 쟁탈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움은 한 사람의 도착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능을 품고 손에서 고드름을 뒤집어 손바닥에 떠올리며 눈빛으로 사리를 내비쳤습니다. 얼마 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한조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고드름이 아내의 몸을 꿰뚫고 모자를 얼음 조각으로 얼려 슬픔의 반을 감추었습니다. 그 틈을 타 몇몇 닌자가 기습하려 하자 증오에 찬 반장의 손에 칼을 빼들고 끝없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더 많은 적들이 포위되어 오는 것을 보고 반장은 손에 칼을 삼끈에 묶었는데 이것이 그가 가장 잘하는 무기입니다. 반장은 힘껏 휘두르며 그의 손에서 검을 팔처럼 휘두르며 순식간에 주위의 적을 모조리 참살했습니다. 하지만 반장은 이것들은 단지 포탄의 제일 뿐이며 진짜 범인은 절대 영도의 이계 강자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내와 멸족해하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그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검을 꺼내서 얼굴에 긴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어서 그는 몸을 날려 공격하여 눈앞의 적을 칼로 베어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영도의 힘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반장의 뇌가 심한 타격을 입고 한 번의 시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반장을 마주하고 절대 영도에는 손이 약하지 않다. 그는 손에 든 검을 빼들고 상대 앞으로 가서 무기를 세게 꽂았습니다. 죽기 전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이 말했습니다. 절대 영도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종한 반장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누군가 침입하는 것을 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 아들을 마루 밑에 어두운 칸에 숨겼습니다. 반장은 기어다니며 아이의 마지막을 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지옥의 불길에 휩싸여 육신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얼마 후 한 신비한 사람이 빗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기를 반쯤 주워들고 아이를 구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지구와 외계 문명이 서로 싸우고 있는 참혹한 세계였습니다. 반장사 후 400년 동안 적들은 치명적 격투기로 구연승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기면 이 세계는 지구의 영구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어 모든 인류를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한 선지자는 반장 혈맥이 되살아나면서 새로운 수호자들이 단결에 9적과 맞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영도는 지구로 복구하여 반장 혈맥을 완전히 끊기로 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콜이라는 초라한 복서입니다. 그는 비록 인류 신인을 가지고 있지만 시합에서 이기고 싶은 투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는 만큼만 이기고 코에 멍이 들 정도로 깎이고 얼굴도 붓습니다. 이날 콜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월에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절대 영도로 이곳에 왔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 주위의 얼음과 눈을 천천히 공중으로 모은 뒤 힘껏 휘두르자 순식간에 바닥에는 얼음 서리가 맺혔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하자 콜은 서둘러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흑인이 나타나 절대 영도의 무차별 폭격에 일가족 3명을 구출합니다. 이름은 잭스이고 특수부대의 소령입니다. 그가 컬을 구한 것은 모두 그의 몸에 그와 같은 용문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은 선택된 자로 불리며 지구를 위해 싸우게 되고 동시에 이민족에게 쫓기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몽롱한 커얼이 이 정보를 다 소화하기도 전에 절대 영도에서 그들을 차단했습니다. 강적이 눈앞에 다가오자 잭스는 커에게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은 남아서 적을 끌어당깁니다. 한 건물에서 정신을 집중한 잭스가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절대 영도 뒤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잭스는 매우 민첩하여 기회를 포착하여 순식간에 발포했습니다. 상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한 잭스는 곧 뼈아픈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절대 영도에서 팔을 잃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가족을 잘 둔 후 콜은 소냐의 숙소로 오게 됩니다. 뜻밖에도 커는 그녀와 마주치자마자 제압당했습니다. 콜은 용건을 설명하고 용문 도장을 보여줌으로써 비로소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소니아는 비록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몇 년간의 끊임없는 조사 끝에 지구와 이 세계의 전쟁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선정된 사람이 천둥 신전을 찾아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지에는 가너라는 남자도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병이라 돈만 주면 어떤 일이든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도 도장을 찍었으니 소니아는 무척 불편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벽이 부식되어 큰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는데 마치 무엇인가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이어 집안의 공구함이 영문도 모른 채 떨어졌고 콜과 가나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소니아는 총을 들고 쏘았습니다. 그들을 습격한 것은 은연중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괴물. 이것도 역시 이 세계에서 온 참가자일 것입니다. 소냐가 총알을 다 쏘고 책상 위에 있던 단검을 집어 던지자 괴물이 대들보 위에서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부식 능력이 있는 도마뱀이었습니다. 가나는 흘러내린 산성액으로 수갑을 풀고 조명탄을 도마뱀 등에 정확하게 꽂았습니다. 스텔스 능력이 깨지자 도마뱀 괴물은 분노했고 큰 혀가 가나를 직접 앞으로 돌돌 말았습니다. 위급한 순간 소냐는 공중에서 몸을 돌려 기습에 성공했습니다. 가나는 도마뱀 괴물이 공격하는 틈을 타비수를 뽑아 단칼에 죽였습니다. 이 전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 사람을 지구와 이 세계의 싸움에 완전히 말려들게 했습니다. 목숨을 구하려면 천둥신전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곧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 여정으로 가나는 마음이 들떠 있었고 아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 소니아와 싸워야 했습니다. 소냐도 그의 버릇에 익숙하지 않아 몸을 날려 잠수하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누었고 가너는 그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얌전하게 행동했습니다. 얼마 후 전방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빠진 가나는 남자들과 싸우려다 화구가 터지자 기절초풍했습니다. 이 사람은 소림속가의 제자 유강이며 지구의 현재 수호자 중 한 명입니다. 이곳에서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후 세 사람은 류캉을 따라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잭스도 여기에 있었는데 팔도 없이 중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절대 영도에서 갑자기 신전으로 쳐들어와 류캉을 일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암살하려 할 때 또 다른 수호자인 빈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 세계의 보스였던 상종은 수호자들을 모두 죽이고 이 대결을 미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수호신인 천둥과 번개가 그렇게 쉽게 조종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흔적이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아직 오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절대 이 세계인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계를 만들고 적을 잠시 밖에 봉인하여 시간을 벌었습니다. 천둥과 상종은 규칙상 전투에 직접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콜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오이를 빨리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무장한 커공의 눈빛에서 알 수 있듯이 오이를 장악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욕망은 그에게 오이를 깨우치기에 부족했습니다. 가나는 말할 것도 없고 사지가 멀쩡하고 머리가 단순한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저녁 식사 때 유강은 빈집털이와 함께 가나를 향해 빈정거렸는데 이것은 가나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오른쪽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 돌파하다니 역시 자극법이 그에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얼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아무리 구타를 당해도 시종 반쯤 죽은 모습입니다. 천둥과 번개는 이 상황을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닌자이며 자부반장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는 반장의 힘이 수백 년의 대를 이어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콜의 모습을 보니 혼자 생각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전속문을 열고 콜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상종은 부하인 니탈라, 카발, 리코, 멜레나와 절대영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상종께서 지구의 수호자인 그는 이미 실력이 당신들과 비교하면 아직 멀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천둥과 번개가 쳐놓은 결계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물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카바르는 가나를 매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카바르는 가나를 찾아가 가격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가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동의했습니다. 가나가 능력으로 결계를 파괴한 후 상종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조용히 도착했고 곧 지구의 수호자들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방금 로봇화를 장착한 잭스와 자국이 없는 소니아는 전혀 이계 강자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가나의 레이저를 이용해 바위 밑에 깔리기도 했습니다. 류캉은 카벨의 스피드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오직 힘센 깡패만이 기회를 포착하여 니타라를 현장에서 죽입니다. 같은 시각 콜의 집 창고에서 아무런 징후도 없이 검은 안개가 떠오르더니 네 팔이 불쑥 내밀어 철문을 힘껏 밀어젖혔습니다. 그는 글로라는 별에서 온 강자인데 여기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 컬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내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콜은 글로를 창고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그는 오이를 깨닫지 못하고 곧 패배하여 목을 조르 함부로 유린했습니다.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콜의 아내는 커다란 도끼를 집어들고 글로의 허리를 후려칩니다. 분노한 글로가 아내를 죽이려 하자 콜은 마침내 에너지 갑옷을 각성하고 순식간에 온몸을 덮습니다. 이 갑옷은 놀라운 방어력뿐만 아니라 피해를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무기로 환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콜은 실력이 크게 늘었고 손에 예리한 날을 이용해 깔끔하게 글로를 격파했습니다. 한편 잭스도 소니아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로봇팔을 돌파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철갑 깡권으로 진화했습니다. 거대한 돌을 그가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때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는 콜을 다시 신전으로 불러들여 모든 지구 수호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종은 예언이 두려워 컬을 놓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빈대가 나타나 절대 영도를 물리쳤지만 분노한 상종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깡패의 죽음은 류캉을 슬프게 했고 그는 지구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지만 컬은 그들에게 아직 이길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둥과 번개의 전속 능력을 이용해 각자 적합한 상대를 찾아 하나씩 격파하고 마지막에는 힘을 합쳐 절대 영도에 대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책을 상의한 후 몇 사람이 따로따로 행동합니다. 잭스는 릭을 선택했습니다. 오이를 깨달은 그는 지금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철갑 깡권 한 쌍은 난공불락이라 할 수 있으며 몇 라운드 만에 상대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관에 그친 소니아는 오랜 라이벌 가나와 혼전을 치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우다가 결국 소녀의 기술이 한 수이어서 반역자 가나를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가나의 흔적도 순리대로 소니아로 옮겨졌습니다. 한편 류캉은 발길질로 카바르를 진흙탕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강력한 일격으로 필살합니다. 몸이 휘청거리는 멜리나에게 콜은 순식간에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소냐가 제 시간에 도착하여 방금 깨달은 오이로 적을 즉시 얼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때 절대 영도 검은 안개 속에서 나타났고 손에는 팔찌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이 직접 짠 팔찌임을 알아본 콜은 황급히 쫓아갔습니다. 검은 안개를 뚫고 그는 얼음과 눈 덮인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자마자 콜은 습격을 당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절대 영도와 격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곧 상대의 얼음과 서리의 힘에 몸이 얼어붙고 무기까지 얼어버렸습니다. 위급한 순간 천둥과 번개를 떠올린 콜은 그에게 반장이 쓰던 손에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무기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혈액과 공감하며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이변이 일어나 시시각각 복수를 기대하던 단장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소환됩니다. 그는 지금 다른 이름인 전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원수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말없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콜은 여기서 자신의 처녀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빙수에 빠집니다. 상대에게 한 수 맞고 나서야 전갈과 손을 잡을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영도는 강했지만 두 명의 최고 강자의 몰매를 견디지 못하고 인해 무너졌고 결국 전갈의 지옥불에 타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콜의 아내와 딸도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패배를 달가워하지 않던 상종이 나타나 지구의 수호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천둥 번개에 맞아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지구는 이번 위기를 넘겼지만 그들은 더 많은 수호자를 찾아 다음 결투를 맞이해야 합니다. 영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물로 치면 대박은 아니지만 영화로 리메이크되면 특수효과와 몸싸움 장면이 정말 피 말리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화면에는 폭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쾌한 싸움을 좋아하신다면 정말 원작을 보시길 권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네요. 구독 눌러주세요.